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여자, 찌라입니다. 오늘은 사라진 왕국의 성, 미야베 미유키의 사라진 왕국의 성을 여러분하고 같이 읽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여전히 사무실입니다만, 저희 사무실 한쪽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빈백을 놔서 오늘은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랑 이제 어제까지는 경영서적이었잖아요. 레고를 읽어드렸었는데 오늘은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소설을 같이 읽어보고자 제가 좀 빈백 쪽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보이시면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약간 네, 잘 보이시나요? 네, 혹시 그 미야베 미유키의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내에도 팬층이 꽤 있는데, 네, 많은 소설들을 냈고요. 작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1960년 도쿄 후카가와에서 태어났다. 23살 때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해 2년 동안 고단샤 페이머스 스쿨 엔터테인먼트 소설 교실에서 수학했다. 1987년에 올 요미모노 추리소설 신인상을 받은 단편 우리들 이웃의 범죄로 데뷔한다. 그 후 마술은 속삭인다로 일본 추리 서스펜스 대상, 용은 잠들다로 일본 추리작가 협회상, 화차로 야마모토 슈고로상, 가모무 저택사건으로 일본 SF 대상, 이유로 나오키상, 모방범으로 마이니치 출판대상 특별상. 너무 상이 많네요. 이름 없는 도구로 네, 갑자기 지금 방송 계속 되나요? 끊어진 줄 알았어요. 네. 도구로 요시카와 에이지 문학상을 수상하며 명실공히 일본을 대표하는 최고의 미스터리 작가로 군림한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이유라는 소설이 또 굉장히 국내에서도 사랑을 받았고 그러면서 국내에도 굉장히 많은 미야베 미유키의 번역작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시대 소설과 대하 드라마를 좋아했던 아버지 덕분에 많은 작품을 접하고 시대물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에도에 사는 사람들의 인정을 그려 요시카와 에이지 문학 신인상을 수상한 혼조 후가가와의 기이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초능력자가 등장하거나 괴담과 미스터리를 접목한 작품들 또는 하급 관리 주인공이 괴이한 사건을 수사하는 시대 미스터리를 썼다. 네. 그래서 다양한 장르를 미스터리와 접목한 작품을 속속 발표해 기존 시대의 소설 독자뿐만 아니라 시대 소설을 읽기 어려워하는 독자들까지 동시에 사로잡았다. 네. 그런 이제 작가고요. 이거는 북스피어에서 최근에 나온 네, 언제 나왔지? 2016년 5월 13일에 이제 1세가 발행된 정말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여러분께 이 책에 또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지금 노란색 표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한국에서의 표지고 일본에서 발행한 표지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일본에서 발행한 표지가 이 표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제 칠판에 이게 분필로 그린 그림이래요. 그래서 분필로 그린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제 교실 안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일본에서는 이 표지로 출판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얽힌 스토리는 일본의 칠판 그림을 엄청 잘 그리는 실제로 고등학생 소녀가 있대요. 그래서 트위터에서 그 친구가 그린 그림이 엄청나게 알려졌고 그래서 이 출판사에서 이 소설을 그 친구한테 가지고 가서 한번 그려보라고 했는데 정말 디테일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서 요게 이렇게 같이 그 일본에서의 표지를 같이 줘요, 책을 사면. 그래서 실제로 칠판에 분필로 그렸다기에는 굉장히 엄청난 그런 그림이고요. 고등학생이 그린 거로는. 사실 유튜브 동영상을 찾아보면 이거를 순식간에 그리고 또 막 지웠다가 뭐 이렇게 굉장히 멋있는 그림을 그려내는 여고생을 만날 수가 있고요. 또 북스피어가 재밌는 게
와서 다시 연결하는 인터넷이 오늘 좀 자주 끊기는데요. 여러분들은 계속 제가 보이시나요? 제가 하는 말이 중간에 끊기지는 않는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책 표지를 이렇게 하나 더 주는 거는 처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이 노란색 표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표지가 더 좋다고 하면 이제 이 표지를 씌워가지고 집에다가 두고 보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 표지로 씌워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새로운 책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이건 이제 일본 버전이다. 그래서 북스피어에서 굉장히 재밌는 그런 마케팅이나 이제 제품들을 많이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번에는 좀 이렇게 책 표지를 재밌게 만들었습니다. 네, 고등학생이 그린 칠판 그림인데 굉장히 멋있죠, 지우님. 네, 박춘량님, 박창주님, 이유리님,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좀 책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미야베 미유키가 약간은 판타지의 요소도 있고요. 미스터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책 소설도 굉장히 그런 요소가 있어서 재밌습니다. 성이다. 그것은 어떻게 보아도 성이었다. 일본의 성은 아니다. 중세 유럽의 고성. 아니, 중세라는 게 몇 세기쯤을 가리키는 것이었는지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 유럽의, 아니, 유럽풍 성이라고 해도 시대나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로 형식이 다를 것이다. 라고 이 소설은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 주인공 친구는 신이라고는 일본 이름의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 때도 이제 일본에서는 시험을 쳐야 하는데 실제로 지금도 그런가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다른 학생들은 그 시험을 치느라고 굉장히 바쁜데 이 친구는 추천을 받아서 이미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게 돼요. 근데 그 고등학교가 아주 좋은 고등학교는 아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뭐 선생님이나 반 학생들이 이 친구를 포스트 수험생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이제 미리 학교에 입학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포스트 수험생은 매우 한가해요. 그러니까 뭐 수시에 붙은 대학생처럼, 고등학생처럼 굉장히 시간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그 카레집을 하십니다. 카레집 이름은 파인애플이라는 카레집이고요. 뭐 원치 않게 부모님의 그 카레집에서 알바를 하면서 일을 돕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알바를 시키세요. 그래서 이거 오늘이 납입기한이었어. 은행에 좀 다녀와. 입금증 사본이 필요하니까 ATM기에 말고 창구에 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벌레가. 네. 그래서 신이 이 어머니의 청구서를 가지고 은행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도 이제 ATM기를 이용하지 못하고 창구에서 기다려야 되는데요. 갑자기 굉장히 은행 창구에 손님이 많은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은행 의자에 앉아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벽에 칠판에 그림들이 붙어 있었대요. 그래서 전시물 들인 어린아이들이 그린 다채로운 그림들이다. 세로로 3줄, 가로로 5줄로 정연하게 붙어 있고 패널 윗부분에는 은행에 누군가가 썼는지 동글동글한 글씨로 이런 제목이 적혀 있었다. 우리 집, 우리 집.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우리 집 그림이 쭉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귀여운 그림들 속에 딱 한 장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 섞여 있었다. 게다가 그 그림은 딱 봐도 다른 15장의 그림과는 전혀 달랐다. 우선 색깔이 없다. 연필로 그렸을까? 데생이라는 걸까? 그리고 잘 그렸다. 이것만은 어른이 그린 그림이다. 누가 보아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담임 선생님의 그림일까? 그렇다면 그 선생님은 성에 살고 있다는 뜻인 셈인데. 그렇다. 이것은 성이다. 주택이나 저택 수준이 아니다. 규모도 구조도 다르다. 한 쌍을 이루는 첨탑을 이고 있고 중앙에는 돔이 있다. 돔 주위에는 조각이 장식되어 있는 것 같다. 첨탑 양쪽에는 삼각 지붕이 2개, 창은 우아하고 아름다운 아치형을 띠고 있다. 앞쪽에 있는 것은 발코니일까? 성의 아래쪽 절반 정도는 그려놓지 않았다.
울창한 숲에 둘러싸여 보이지 않는다. 성에 비해 숲을 묘사한 담백한 필치는 담백해서 대강 연필로 쓱쓱 그렸을 뿐이지만 나뭇잎이 우거진 짙은 초록색 숲이라는 느낌이 잘 표현되어 있다. 아이들의 그림에는 전부 작자 이름이 쓰여 있다. 하지만 이 어울리지 않는 성의 데생에만은 이름이 없다. 게다가 아이들의 그림은 모두 도화지에 그린 것인데 이 데생만은 스케치북을 사용했다. 네. 박중현님, 일본 고등학교 들어갈 때 시험 본다고, 네. 민득기님, 아름다운 꽃에는 벌레가 꼬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참 이 그림을 계속 쳐다보고 있게 되죠. 그건 그렇고 참 예쁜 데생이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만져보니까 손에 검은 가루가 10개 묻어났다. 미안한 짓을 한 기분이 든다. 뭘까 이 그림? 분명히 이 그림 하나만 동떨어져 있다. 아이들의 그림이 전시된 패널 한쪽 구석에 오독한이 매달려 있다. 마치 누군가가 몰래 섞어놓은 것 같다. 누굴까? 이곳에 근무하는 은행원? 아니면 손님일까?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실력에 자신도 있다. 자신의 작품을 남에게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우리 집 전시를 이용하기로 했다. 몰래 끼워 넣다 보니 저렇게 조잡하게 붙이게 되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49번 손님. 3번 창구로 와주세요. 신의 차례다. 허둥지둥 3번 창구로 간다. 입금할 곳은 3군데고 전부 우수리가 있는 성가신 금액이다. 창구 담당 여성이 척척 계산해 주어서 신은 가져온 봉투에서 돈을 꺼냈다. 네, 이렇게 돈을 납부하고 다시 이제 카운터를 떠나면서 그 패널을 다시 한번 쳐다봅니다. 패널에서 그 성의 데생이 사라지고 없었다. 두리번 둘러보고 패널 뒤쪽도 들여다본다. 없다. 어째서였을까? 네,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그림이 데생으로 그린 그림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쳐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나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주우려고 이렇게 발을 내딛는 순간 마침 그때 신의 방대쪽에서 양복에 코트를 걸친 덩치 큰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탁자 앞으로 다가왔다. 창구가 닫히기 전에 뛰어온 거라 서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의 구두가 그 데생을 제대로 밟았다. 네. 그래서 그 그림을 신이 주워들었을 때는 멋지게 구두 자국이 나 있었다. 짓밟힌 곳에 주름이 가서 선이 일그러져 버렸다. 모처럼 아름다운 데생이었는데 엉망이 되었다. 네, 민두기님 데생이 뭐지요? 라고 하셨는데 연필이나 목단 같은 거로만 그린 한 가지 컬러의 그림이라고 하면 될까요? 네, 그 그림이 그래서 이렇게 막 만지면 조금 까맣게 묻어나고 그런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는데 거기에 구두 자국이 납니다. 신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다시 붙여놓을까 고민을 하다가 왠지 훔쳐가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주운 데생을 파카 주머니에 집어넣고 슬쩍 어깨 너머로 뒤를 한번 돌아본 뒤에 은행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은 방으로 이 그림을 가져옵니다. 신은 자신의 방에 있다. 책상 위에 그 종이를 올려놓은 다음 책상에 팔꿈치를 대고 그 위에 턱을 올려놓고는 아까부터 3번째로 콧김을 내뿜고 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고민을 합니다. 내가 이걸 왜 가져왔지? 왠지 훔친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는데 실제로 이상한 그림이다. 이 성은 어디엔가 실제로 존재하는 걸까? 이 그림의 작가는 퇴직금을 듬뿍 받아서 유유자적 살아가는 베이비붐 세대의 아저씨고 혹은 최근에 유럽 고성 투어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었다거나 고성이라. 이 그림의 성도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있다. 성이라면 모두 오래되었을 거라는 편견이 있지만 이런 편견보다도 분위기가 세월을 느끼게 한다. 이 데생 작가에게는 그 정도 묘사력이 있다. 실제로 존재한다면 어느 나라에 있을까? 명칭은 언제쯤 지어진 것일까? 그래서 이런 생각에 쌓여서 계속 그림을 쳐다보고 있는데 쓸쓸하다. 이 데생 속에는 쓸쓸한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다. 황량하다고 할 정도로 넓은지 어떤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사람의 기척이 느껴지지 않는다. 공허를 그린다면 이렇게 될까? 어느 나라의 어느 지방에 있는 성일까? 신은 대생을 손에 들고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때 어떤 말이 머리를 스쳤다. 킹덤 곤. 사라진 왕국이라고 번역하면 되는 모양이다. 네, 그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른 글자가 킹덤 곤이라는 단어였고요. 이렇게 이 말이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른 건 우연이 아닙니다. 네, 네, 서동우님, 신채님 안녕하세요. 신채님은 소설 속의 신이랑 이름이 비슷하신 건가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사실 이 친구가 고등학교에 먼저 진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먼저 고등학교 시험에 붙은 포스트 수험생들을 불러다 놓고, 자, 그럼 이제 영어 선생님이, 책을 골라서 이것들을 너희가 번역해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너희가 골라봐 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 더 프린세스 오브 킹덤 곤. 굉장히 영어가 나오니까 긴장이 되네요. 그 책이 있었고, 이 시는 이 책을 이제 이렇게 고르게 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코파드는 영국 작가인데 쉽게 말하자면 환상소설을 쓰던 사람이야. 미스터리와 달리 뚜렷한 기승전결은 없지만 괴담 같은 작품도 많고 재미있으니까 읽어도 손해보지는 않을 거다 라고 하면서 책을 건넵니다. 그러니까 신이 이 제목은 무슨 뜻이에요? 우선 직접 번역해봐 라고 했더니 아까 더 프린세스 오브 킹덤 건이었잖아요. 가버린 왕국의 공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선생님은 웃음을 터뜨렸다. 가버린 왕국은 아니지. 이 경우 건은 사라진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아. 사라져버린 왕국이요. 영어권의 문화랄까? 기독교권의 문화에는 kingdom to come, 즉 도래할 하느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있지. 이 제목에는 그 반대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걸 거야. 신이 사라져버린 나라요? 읽어보렴. 그렇군요. 흥미가 생겼어요. 라는 기분은 들지 않았다. 뚜렷한 기승전결이 없는, 즉 이야기가 재미있을 것 같지 않은 소설은 귀찮아서 싫다. 결국 리스트 중에서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단편을 골라 원문의 복사본을 받았다. 그 후 그대로 전부 책상 서랍에 처박아 두었던 것이다. 그런 이유로 신의 머릿속에는 의미심장한 제목의 단편이 걸려 있었다. 킹덤 건. 이 말이 지금 문득 떠오른 것이다. 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한참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신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신은 친구가 별로 없는 친구예요. 친구다운 친구는 없고, 학원에서도 그렇고, 이 친구는 좋은 의미로도 나쁜 의미로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기인도 아니지만, 괴롭힘을 당할 만큼 나쁜 아이도 아니고요. 그래서 별명도 그동안 한 번도 없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이 탐탐맨이라고 부른 적이 있대요. 오가키는 이제 신오가키라는 친구인데, 오가키는 어떤 때에도 담담하니까 넌 탄탄맨이야 라고 부른 거죠. 탄탄맨 혹시 아세요? 중국에서 먹는 면인데 그게 이제 아시아에 다양하게 의미가 퍼져 있는데 담담하다의 일본어 발음이 역시 탄탄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말장난이 탄탄맨이래요. 그래서 어쨌든 탄탄맨이라고도 붙였지만 다음 날에는 모두 친구들을 마저 잊어버립니다. 당사자인 선생님마저 이 별명을 잊어버릴 만큼 신은 존재감이 없는 친구였던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역시 굉장히 담담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손님과 친해지지도 않고 부부 사이에서도 부부싸움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담담한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이 시는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가키가의 세 사람의 DNA를 분석해보면 어딘가에 공통된 탄탄 인자가 발견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로 됐다. 네, 그래서 굉장히 조용하고 친구가 없는 사람이라는 캐릭터가 묘사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그림을 한참 쳐다보다가 내가 주워온 건데 그냥 그림 내일 버리자 라고 하는데요. 그건 마저도 오늘 주워와서 오늘 버리면 미안하다. 하룻밤이 지나면
조금은 양심의 가책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녁에 신은 양손으로 조심스럽게 고성 대생을 집어들었다. 이렇게 얼굴을 가까이에서 볼수록 그림을 밟아 뭉갠 무례한 신발 자국이 신경 쓰이지 않는다. 접근해서 마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이다. 약간 과장스러운 생각이지만. 그런데 그냥 그림을 이렇게 들었는데 냄새를 느꼈다. 코끝을, 바람을 스친 기분이 들었다. 신은 눈을 들었다. 창문 커튼은 쳐놓았다. 창문도 닫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계절이니까 추워서 견딜 수 없다. 다시 한번 대생의 시선을 떨어뜨린다. 역시 냄새가 난다. 불쾌한 냄새는 아니다. 푸른 물 같은 냄새. 공원의 냄새다. 네, 하치웅님 생방입니다. 네, 박준성님 신기반기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숲의 냄새가 납니다. 초록의 냄새가 납니다. 신은 저도 모르게 한 손을 들어 코를 눌렀다. 바디 샴푸 냄새가 아직 희미하게 남아있다. 아직 덜 마른 머리카락이 가볍게 흔들렸다. 바람이 불고 있다. 하지만 밖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숲의 냄새를 머금고 있을 리가 없다. 어머니 아버지가 하시는 카레집, 파인애플의 옆집은 미용실이고 그 옆은 세탁소. 이곳의 거리는 버스가 다니는 길에 면해 있고 상점가라 할 정도로 모여있지는 않지만 점포들이 주택들 사이에 뒤섞여 있다. 평상시에 신은 이곳에서 다양한 종류의 냄새를 맡지만 숲 냄새를 맡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가장 가까운 공원도 2블록 이상 떨어져 있고 근방에 넓은 마당이 있는 집은 없다. 그런데 어디서 숲 냄새가 들려오는 걸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 그림을 보는데 이 그림이 진짜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방금까지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평범한 그림이었다. 지금은 아니다. 진짜 풍경이다. 숲이 움직이고 있다. 나무들이 흔들린다. 바람이 분다. 하늘은 약간 흐리고 그 하늘의 구름도 흘러가고 있다. 네, 그림이 움직인다고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릴 때 기억을 떠올리는데요. 여러분들도 집에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신이 어렸을 때 물을 무서워해서 수영을 못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욕용 플라스틱 대야를 가져와서 거기에 물을 채우고 여기에 얼굴을 담가봐 라고 했대요. 근데 그 밑에 튤립 그림이 이렇게 대야 바닥에 있었는데 눈을 뜨고 한번 튤립을 보렴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하시니까 연습을 거듭해서 핑크색과 노란색의 튤립을 물속에서 볼 수 있었게 되었을 때 매우 기뻤다. 그런데 지금 대생을 보고 있는 감각이 그때의 감각과 비슷하다. 다만 이 그림 속에 얼굴을 집어넣으려고 숨을 참을 필요는 없다. 그림에 손을 대고 들여다보면 된다. 그것만으로도 대야 밑바닥의 튤립보다 더 또렷하게 현실감 있는 고성의 풍경이 보인다. 신은 깜짝 놀라 고성의 대생에서 손가락을 떼었다. 그러자 접속이 끊겼다. 고성과 숲은 풍경이 아니라 그냥 대생으로 돌아왔다. 만지면 들어갈 수 있는 걸까? 네, 이제 여기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그 그림과 이제 그림으로 인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20분이 흘렀는데 너무 늦게 제가 시작을 하게 됐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그 데센 그림에 손을 대면 그 그림의 풍경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손을 대봤더니 성이, 숲이, 하늘이 잘 보인다. 공기가 느껴진다. 그렇다. 공기다. 공기가 있기 때문에 냄새도 바람도 느껴지는 것이다. 또 들렸다. 휘파람이 아니다. 손가락 피릿 소리다. 나무가 흔들린다. 숲이 울렁거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는 이 그림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그림에 들어갈 수 있을까가 신이 몇 날 며칠 고민을 시작해요. 신은 꿀꺽침을 삼킨 뒤 그 그림에 들어가게 되는 순간부터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신은 꿀꺽 침을 삼킨 뒤 숨을 멈추고 눈을 뜨고 몸을 내밀어 보았다. 그림 속에 들어갈 수 없을까? 몸까지 통째로 그림 저편으로 갈 수 없을까? 안 된다. 자꾸만 걸리는 거예요. 그림 들어갈 때. 역시 올림푸스 신들이 수반의 영상 속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것과 똑같다. 신은 의자를 뒤로 밀고 팔짱을 끼며 생각했다. 올림푸스 신들이 지상의 인간들에게 가까이 갈 때 어떻게 했지? 그때 올림푸스 신들은 인간과 같은 크기가 되어 지상에 내려갔다. 그렇다. 저도 모르게 손뼉을 딱 쳤다. 이 고성이 실제로 이 사이즈일 리는 없을 것이다. 도화지보다도 작은 종이에 그렸기 때문에 이 크기인 것이다. 그러니까 축적의 문제다. 그림 속 세계로 들어가려면 신이 그림의 축적에 맞추어야 한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림 속에 딱 알맞은 축적의 날을 그려 넣는다. 이게 신이 깨달은 그림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은 연필꽂이에서 투비 연필을 꺼내고 연필을 쥐고 자세를 잡은 후 망설였다. 그래서 어떻게 그릴까 하다가 그림의 아랫부분, 묘사되어 있지 않은 나무 뿌리에 가까이 그리자. 하늘 부분을 그렸다가 갑자기 거꾸로 낙하하면 곤란하다. 발이 닿을 듯한 땅 부분에 그리자. 근데 크기를 또 너무 크게 그리면 안 되겠죠? 저 아치형 창문의 높이가 대충 내 크기랑 비슷하지 않을까? 좋아. 어쨌든 시도해보자. 신은 떨리는 연필 끝을 움직여 가장 간결한 사람 모양을 그렸다. 머리는 동그라미, 막대 같은 팔다리. 그림이 아니라 기호다. 연필을 놓은 뒤 양손을 비비며 심호흡을 하고 나서 방금 그린 사람 모양의 그림 위에 오른손 검지를 대보았다. 네, 김준성님 책을 읽어드리는 방송입니다. 네, 신최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제 손을 댔더니 눈앞이 캄캄해졌다. 소리도 사라졌다. 감각이 전부 사라졌다. 호흡도 할 수 없었다. 신은 허둥지둥 손가락을 떼었다. 그랬더니 원래대로 돌아왔다. 보인다, 들린다. 자기 방의 먼지 냄새도 난다. 익사할 뻔했을 때처럼 숨쉬기가 괴롭다. 아, 그런가? 뭘 하고 있는 거야? 신은 자신의 머리를 팍 때렸다. 평평하고 밋밋한 얼굴 기호를 그리면 그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숨도 쉴 수 없게 되는 게 당연하잖아. 라고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는 것은 시도는 성공이었던 것이다. 신은 방금 자신이 그린 사람 모양이 되어 이 그림 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감각이 사라진 것이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이 사라진 왕국의 성에 가장 주요한 이제 들어가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정연학님, 이동형님, 저는 운영자는 아니고요. 책벌레 운영자님은 따로 계시고, 저는 책을 읽어드리는 책임녀입니다. 그래서 운영자님하고 같이 책벌레 운영자님하고 얘기해서 책을 읽어드리게 되었고요. 제가 지금 오늘 읽고 있는 책은 미야베 미유키의 사라진 왕국의 성이라는 소설이에요. 여기에 한국판 커버고 요게 일본판 커버고, 일본판 커버를 씌우고 읽으니까 여러분이 그 표지가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이라는 주인공이 데센 그림을 주었고 그 그림에서 어떤 그림에 손을 댔을 때 마치 풍경이 느껴졌고 난 이 그림에 들어가고 싶다. 어떻게 들어가지? 라고 해서 고민 끝에 발견한 방법이 이 성의 축적에 맞는 크기의 사람을 그려 넣었고 그랬더니 거기에 손을 얹으면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런데 다만 대충 이렇게 얼굴, 이렇게 몸통, 다리만 그렸더니 들어가서 숨도 못 쉬고 답답했었다. 그런데 그렇게 그려 넣으면 들어갈 수 있기는 하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림을 시도를 해요. 왜냐면 내가 저기 들어가서 돌아다니려면 적합한 비율의 팔다리가 있어야 되고 눈, 코, 입도 있어야 되고 그로부터 며칠 동안 신은 여러 번 시도를 해보았다. 하지만 적합한 정말 들어가서 이게 사실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지 않으면 신은 굉장히 그림 못 그리는 친구거든요. 제대로 거기서 돌아다니고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시로타라는 친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우연히.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여자애다. 시로타 다다미. 저 녀석도 포스트 수험생이다. 그러니까 먼저 고등학교에 붙은 친구고, 다만 신보다 레벨이 훨씬 높은 학교에 붙었다. 아무도 놀라지 않았다. 시로타는 성적이 좋다. 내내 전교 3등 안에 들곤 했다. 하지만 시로타는 미움받는 애였다. 그래서 사실 뭐 약간 일본 소설을 읽다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왕따가 더 심각한 수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시로타랑 말을 함부로 하면은 이 친구도 다른 친구한테 왕따를 당할 수가 있으니까 말을 하지 못할 만큼 왕따가 심한 거죠. 일본 고등학교에서는. 그렇지만 시로타는 그림을 잘 그려요. 1학년 때부터 미술부였고 미술부에서도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이 시로타가 그림 속에 완벽한 비율로 나를 그려줄 수 있다면 나는 그런 그림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시로타를 미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시로타가 실제로 이 그 그림의 현상에 공감을 하고 신을 위해서 그림을 그려줘요. 그래서 그 신이 그림 속으로 드디어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제가 오늘 그 부분까지 읽어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항상 책을 읽다 보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일단은 여러분에게 오늘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키 부분까지 알려드렸어요. 그 소설은 제가 너무 많이 읽어드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스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소설은 2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읽을 거고, 딱 어느 정도 기승 전까지만 읽어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과 내일에 거쳐서 이 사랑신 왕국의 성이라는 책을 읽어드릴 거고요. 오늘은 그림으로 들어가는 문을 발견했다라는 부분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네, 신님 아쉽죠? 그래서 저도 좀 빠르게 진짜 재밌었던 중요한 부분만 읽었는데도 조금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질문 해주신 분들 많은데, 저는 책벌레 운영자는 아니고요. 저희 책벌레 운영자님은 따로 있고요. 저는 원센텐스라는 앱을 서비스하고 있는 책익녀 이가희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또 원센텐스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드릴게요. 네, 그러면 30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어떠셨나요? 이 미야베 미유키의 소설이 좀 흥미가 있으셨는지, 내일은 좀 더 그림 안에 들어가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좀 더 흥미진진한 부분만 골라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러분한테 이거 보여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좋아요나 뭐 이런 걸 누르면 여기 막 동동 떠다녀요, 제 화면에. 근데 지금 갑자기 슬픔이 굉장히 많이 떠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제 방송이 끝나서 슬픔을 많이 눌러주시는 것 같은데, 기다려주시면 또 내일 더 재미있는 얘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 뵐게요.